오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1980년 증시 개장 이래 무려 46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숫자가 현실의 전광판에 찍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네 살림살이는 왜 이토록 팍팍한지, 그리고 왜 환율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지 그 차가운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숫자 너머 한국 경제의 진짜 체력을 진단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체감하시나요? 보통은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고용이 늘어나고 내 월급이 오르고 그래서 소비가 활발해지는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고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000을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론은 이제 옛말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빈 상가는 점점 늘어나 넘쳐나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주식 계좌가 불어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의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실물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기이한 현상, 이른바 그레이트 디커플링 대분리 현상이 지금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가 아니라 어쩌면 난파선 위에서 쏘아 올린 마지막 조명탄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괴리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주가는 오르는데 환율은 불안하고 경제 성장률은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조적으로 뜯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반도체 편중 심화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5,000은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이 좋아져서 도달한 고지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AI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화학, 철강, 그리고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오히려 하락한 곳도 많습니다. 즉 반도체라는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나머지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기형적인 성장이 지금의 지수 폭등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본의 대이동, 머니 무브의 방향성입니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들어와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기보다 미국이나 해외에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들조차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떠나는 자본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는 폭등하는데 환율이 1,4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조차 한국 원화라는 화폐의 미래 가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과 실물의 단절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움직임은 분명 주가 부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하니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설비 투자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금고에 있는 돈이 주주들의 주머니로만 이동할 뿐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흐르지 않는 금융의 돈맥 경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고용과 소득은 늘지 않는 성장의 온기가 차단된 유리천장 경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감상을 거두고 냉혹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진짜 체력 검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성적표입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7% 상승하며 장중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상승률은 75%를 넘겼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G20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이며 미국 S&P 500이나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환상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상황은 전혀 딴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환율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환율은 1,100원대나 1,200원대 초반으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1,468원이라는 환율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연상케 하는 비상 수준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규모보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크거나 혹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도 환해지를 통해 원화 보유를 꺼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었다는 거친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5천을 향해 달리는데 국가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내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매 판매액 지수는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 절벽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내수 부진의 원인은 바로 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89%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업금융의 뇌관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은 전 금융권 합산 약 135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축포가 터지는 순간에도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세하게 상승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인정하지만 진행 중인 가계부채 증가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근거로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들의 엇박자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기 40대 가장 박 차장님의 하루가 있습니다. 박 차장님은 점심시간마다 스마트폰 주식 앱을 켭니다. 자신이 투자한 반도체 종목이 붉은색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마트에 들렀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 쪽파 한 단에 14,000원. 1,468원이라는 살인적인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번 사이버 머니는 숫자에 불과하고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생활비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박 차장님은 주식이 올라도 내 삶이 윤택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토로합니다. 반면 지방에서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코스피가 5천을 갔다는 뉴스는 김 사장님에게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PF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공사 현장은 멈춰섰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은행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기만 합니다. 나라 경제가 좋다는데 왜 우리는 IMF 때보다 더 힘드냐는 김 사장님의 절규는 반도체 착시 효과에 가려진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년들의 박탈감 또한 심각합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월급만으로는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빚을 내어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는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며 위험천만한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비웃고 투기만을 강요하는 잔인한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형적인 경제 상황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첫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어 역성장을 하는데 고환율로 인해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1,468원의 환율은 원자재 수입 가격을 높여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정가로 이어집니다.
주가가 올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우리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 금리 딜레마로 인한 정책 마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PF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1460원대인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부동산 시세 상승과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폭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130조 원이 넘는 PF 대출과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터져버립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이는 대출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됨을 의미합니다. 셋째, 자산의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뜩이나 이미 부동산으로 자산 격차를 체감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와 그렇지 못한 서민 사이의 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근로의욕 저하, 출산율 감소, 그리고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아파트 한 채 또는 엔비디아 주식 한 주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과 혁신 동력은 서서히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 가능성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이유는 오직 반도체 실적 때문입니다. 만약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쌀 것입니다. 그때는 1468원의 환율이 방어막이 아니라 투매를 부추기는 트리거가 되어 코스피가 5000에서 3000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분명한 실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덩치만 커졌기 때문에 충격에 훨씬 취약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스피 5000 시대와 환율 1468원의 부조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숫자에 취해 환호를 보내기엔 우리 발밑에 얼음이 너무나 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환율을 주시하며 리스크 해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환율 1468원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경고등입니다. 자산의 전부를 원화 자산, 즉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에만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달러 자산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파제를 쌓아야 합니다.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주식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채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PF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쏠림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르는 것은 반도체이지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외되어 있지만 탄탄한 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유행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코스피 5000. 분명 가슴 벅찬 숫자이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 숫자가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지수 뒤에 숨겨진 환율과 부채의 경고음을 잊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